안녕하세요. 못 받는 다육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 이웃님들은 다육이가 빨갛게 다 물들어서 너무 예쁘죠?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빨갛게 되기까지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. 정성뿐이에요? 정성과 사랑 다 들어간 거죠? 그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모두가 진짜 단풍동산 같이 빨간 다육동산이 돼 있잖아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다 초록초록해요. 이렇게 초록초록해서 덜 이쁘냐고요? 저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내 다육이 그렇게 예뻐요. 모두 다 자기 자식이 다 예쁘고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. 똑같죠.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. 비록 이렇게 초록초록해서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만큼 있어준 거에 감사하고 이만큼 대단하다는 생각도 해요. 왜냐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내지 않으려고 해요. 하나하나의 정성과 사랑을 쏟으면서 키웠던 이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저한테는 소중한, 아주 소중한 다육들이에요. 이 아이들과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, 그리고 행복했던 그런 날들,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하루하루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내는 날들이 있거든요. 많거든요. 그러니 이 아이들이 비록 초록초록 한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병균이 왔는지 벌레가 왔다 간 모습이 있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긴 해요.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견뎌내 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. 우리 이웃님들은 보낸 아이가 하나도 없나요? 보낸 아이가 있으면 그 이름을 가진 아이를 다시 데려오나요? 저는 보낸 아이들은 데려오지 않고 있어요. 그 아이의 그런 모습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마음이 아파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능하면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. 그렇지만 언젠가든 저도 다시 데려오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희 집 환경이 나빠서 아니면 저의 부주의로 이렇게 보낸 아이들은 쉽게 데려와서 다시 키워볼 생각이 있어요. 그런데 우리 집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키우기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이런 아이들은 데려오지 않을까 해요.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은 금종류이잖아요. 그런 아이들을 몇 개를 보냈어요.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. 정성을 들이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해도 가는 아이는 아마 환경이 나쁜 게 한 70%?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게 30% 정도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런데도 아직은 제가 썬뜻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.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시 도전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데려오지 말아야 되겠다. 조금 더 많이 우리 집 환경과 이 아이에 대한 이해력이 좀 더 쌓이면 그때 데려와서 다시 그 아이를 또 보내는 일을 하지 말자,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. 이웃님들은 안 그러시나요? 사랑이 쉽게 움직이나요? 움직여야 되겠죠. 한 곳에 머무르면 모든 것은 다 상하게 돼 있죠. 그래서 저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,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랑으로 옮겨갈까 해요. 그래도 저는 그 콜로라타 브렌티를 잊을 수가 없어요. 그 아이는
데려왔을 때부터 묵은둥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데려왔을 때부터 물이 잘 들더니 여름까지도 빨갛게 물어들었어요. 그런데 아이가 너무 물이 들고 무릎병도 아닌데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웃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뿌리를 제거하고 말렸다 심어라 해요. 그런데 올 여름에 시기가 안 좋았지. 여름에 그 아이를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여름에 막 습하고 뭐 햇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종이컵에다가 올려놓긴 했어요. 그리고 나름 시원하게 해준다고 뭐 나홀 같은데 옆에 있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가는 거예요. 여름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 상황에서도 뭐 분갈이도 그렇고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잘 하시죠. 여름에 해도 겨울에 해도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. 그거는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일정 온도로서 일정 통풍과 햇볕이 있고 이런 데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온도의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굳이 한여름에 굳이 한겨울에 하면은 그 아이들이 뿌리 활착하기도 어렵고 몸살을 많이 하는 거죠. 그럼 그 아이들이 면역력이 많으면 견뎌내겠죠? 근데 면역력이 많지 않은 아이는 못 견뎌내고 가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사시사철 분갈이 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. 그러나 내 환경이 좋지 않다면 굳이 한여름에 한겨울에 할 필요는 없다. 한겨울에 분갈이를 하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뿌리 활착하기가 더딘 거죠. 그런데 한여름에 하면은 너무 습해서 밑에 있는 흙 사이에서 온기를 느끼는 거죠. 화분에 대한 열도 전달이 될 것이고, 그래서 뿌리 활착하기가 어렵고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많이 분갈이를 하지 않는 거를 권유하는 거는 그래서일 거예요.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해요. 내 환경이 좋으면 해라. 내 환경이 나쁘면 그때는 조금 비켜서 해라.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다들 잘들 키우시더라고요. 능력이 많고 또 아이들 면역력도 좋고, 그 면역력이라는 게 사람하고 같잖아요. 사람도 무슨 병이 걸렸을 때 면역력이 좋으면 잘 회복을 하는데 면역력이 좋지 않으면 회복을 못 하잖아요. 암 같은 것도 회복하는 분도 있잖아요. 그런 맥락과 같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오늘은 제가 우리 집 아이의 특별한 아이를 소개할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생장점이 이상하죠? 이 아이 원종 애본인데 처음에 데려올 때는 뿌리가 없는 아이였어요. 뿌리를 내려서 활착을 다 하는데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생장점이 이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. 그냥 조금 동그랗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러지 않았어요.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와서는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는 하면서 저게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이상한 게 나오죠? 그런데 문제는 그쪽이 아니에요. 그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이거 보세요. 여기에 이렇게 뽀드둥 하고 나왔어요. 내가 누구게 맞춰봐라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. 사실 이 아이가 먼저 이상이 올 줄 알았어요. 이 엘크원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약간 손톱 끝이 노랗게 이상하죠. 얘도 그렇고 얘는 데려올 때부터 이랬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철화가 되려나? 왜 이러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아이는 괜찮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러면서 숨바꼭질 하는 것 같죠? 이게 지금
입장이 꼭 철화같이 보여져요. 이게 지금 한 입이 나온 게 아니라, 잘 안 보이나요? 햇볕이 있어서 잘 안 보이나 봐요.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이라고 하나요?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 조그맣게 철화같이 이렇게 보이는데, 여기도 지금 나오는 것이 이렇게 작게 철화같이 보여요. 우리 그거 알잖아요. 생장점이 무너지면 철화로 된다.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아이가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. 물론 제가 다육이 키운 경험은 많진 않아요. 하지만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에요. 신기하고 재밌죠.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다른 아이도 그런 상황이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다 꺼내놓고 이 아이들을 관찰을 했는데, 다른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. 그런데 이 아이만 있어요. 그래서 이 원종 에보니를 보고 있고, 또 이 엘크온 철화도 계속, 엘크온 철화는 제가 데려와서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. 이렇게 됐기 때문에.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아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. 그러니 누가 이 아이의 속마음을 알겠어요. 우리는 속마음까지는 모르고 겉마음만 아는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변이된 모습을 소개하려고 영상에 담았습니다. 오늘도 복받는 세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